네, 일단 시장 긍정적으로 지금 상승 탄력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뭐 산타랠리라든지 1월 효과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차라리 좀 나은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대를 네. 또 너무 하면 음. 사실은 이제 실망이 또 큰 법이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올해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12월에 이제 좀 6개월 만에 반전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기대들을 많이 안 하시는 건 사실이고 거기다가 지금 개인 투자분들도 좀 하루에 막 5천 원, 6천 원씩 계속 팔고 있거든요. 네. 뭐 양도차익과세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 개인 투자분들이 이탈이 나오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매수를 하면서 증시는 어쨌든 조금씩이나마 좀 반등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저는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게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떠나서라도 악재라는 부분들 뭐 공급망 부족 문제라든가 물가 상승 또 이런 부분들이란 중국의 경기도나 우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는 건 이제 아니잖아요. 어느 네. 정도 아는 상태인데 그 뭐 오늘도 자료가 나온 게 있었지만 MSCI 그 코리아 지수를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우리 한국이 지금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9.9% 정도입니다. 아, MSCI 지수를 예. 보면 근데 S&P 500 지수는 20%가 넘게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이머징 마켓이니까 신흥국 평균이 마이너스 6.3%예요. 그러니까 음. 신흥국이 대부분 안 좋았는데 한국이 그 안에서도 거의 꼴찌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올해 성과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이제 연간 기준으로 실제로 우리나라 지수를 보면 3% 이상 오른 건 맞는데 외국인들은 거기에 환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죠. 원화가 올해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그래서 원달러 환율까지 이걸 넣어봤을 때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1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을 이제 부담 없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음. 수익률 격차가 너무 벌어졌으니까 그렇다고 한국 경제에 뭐 특별한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외국인들이 제가 봤을 땐 반도체부터 특히 마이크론이 지금 거의 또 사상 최고가 돌파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 경기 좋아지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한 달 전부터 계속 들어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뒤늦게 지금 이제 자동차 쪽으로 좀 이제 포트를 좀 이제 다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업종들도 내년에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데 거기서 내년에 실적이 가장 좋아질 섹터가 바로 자동차하고 조선업종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선주들 아니 그 자동차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이 그렇죠. 자동차주까지 이렇게 랠리가 나와주면 연말 랠리를 기대 안 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좀 실망은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저는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된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조선, 철강, 건설, 화학 같은 여타 민감주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음식료주라든가 은행 업종 같은 가치주 또 그리고 신약 개발하는 이제 바이오주들은 보통 연초에 또 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례로 이렇게 선순환하는 그런 구조가 한번 저는 펼쳐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 놓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이제 와서 뭐 너무 오르는 걸 좀 쫓아가는 건 조금 약간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덜 오른 기업들이 있다면 한번 잘 좀 찾아서 고민해 보시면 연말장 저는 충분히 또 좋은 수익 거둘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동향과 관련해서도 도움 말씀 주셨는데 외국인의 동향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잖아요. 네. 근데 내년에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면은 달러화 강세 나타나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또 추가적으로 오를 만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래서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래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네, 해서 한국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올해 환율 전망이 되게 힘들었던 게 위안화는 되게 또 강했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같이 가는데 위안은 강한데 원화는 또 약했고. 근데 이게 또 나중에 보면요. 이렇게 원화가 약했다는 건 수출 경기엔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음, 결국엔 삼성전자, 현대차의 또 어떻게 보면 원화 약세가 그렇게 나쁘지 않게 또 작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무조건 미국이 이제 금리 올리면 달러는 강하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하는데 맞아요. 실제는 그렇지 않고요. 미국이 첫 번째 금리를 올리는 시점부터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은 달러는 다 약세로 다 전환돼 버렸어요. 그래서 내년 6월이잖아요. 내년 6월부터는 아마 오히려 그러니까 금리가 만약에 그때 진짜 올라간다면 달러는 급격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 항상 모든 게 마찬가지거든요. 주식이든 뭐 이런 통화 가치든 간에 그 선반영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환율이 이렇게 뭐 급등을 한다, 급락을 한다 그거보다도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가 오히려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달러는 반대로
좀 꺾일 수 있다는 거 그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유로화가 좀 중요한데 내년에 그래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니까 유럽이 괜찮더라고요 성장률이. 그래서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좀 강해질 수 있는 부분도 달러 강세를 막을 수 있는 저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 보면 달러화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 갖지 마시고 적어도 원화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급등 그러니까 약해져 가지고 환율이 막 1,200원 넘고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들의 포트가 지금 반도체에서 자동차 쪽으로까지 좀 다변화가 되고 네.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자동차주들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이 시각 현재 3% 전후에서 오르고 있고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현대위아가 또 상승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거든요. 네. 자동차주 내에서 탑픽으로 보시는 종목은 혹시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기아를 항상 좀 좋게 봤어요. 네. 근데 이제 근데 기아는 상대적으로 또 올해 안 빠졌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연초 대비해서는 꽤 안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움직이는 거 보면 현대위아 또 최근에 현대모비스, 만도까지 이렇게 보시면 네. 이 부품주들이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완성차보다 부품 회사들이 왜 좀 메리트가 있냐면 그동안 사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완성차는 자동차 생산이 줄어들어도요. 이게 단가 올려가지고 마진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자동차 부품 회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일단 많이 만들어야만 이게 매출이 늘어나는데 그런 구조가 지금 오래 깨져버린 거죠. 차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공급 부족이 내년부터 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완전히 완화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이제 투자 심리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주가는 많이 빠져 있고 그래서 저는 뭐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같은 이런 이제 현대차 계열의 이 부품 회사들 좀 관심을 계속 가져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고 사실 제일 좀 안타까운 기업이 저는 어느 회사냐면 만도예요. 네. 만도가 사실 물적 분할만 아니면 진짜 한번 적극적으로 투자하셔도 좋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제도가 개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래소하고 지금 여당 쪽에서는 그 자회사 뭐 이중 상장하는 거 그거 제도 개선해가지고 좀 못하게 하는 걸 한번 의견 수렴을 해보겠다. 제도 개선하겠다고 언급은 나왔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물적 분할한 자회사가 상장이 안 된다면 이거는 만도한테는 되게 또 좋은 그림이고 주가 측면에선. 근데 이제 물적 분할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지만 근데 제가 그것만 떼내놓고 그냥 만도를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주가는 빠져 있죠. 거기에 지금 자율주행 ADAS라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국내에서 만들어서 이미 뭐 제네시스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계속 탑재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가장 또 좋은 기업 중에 하나니까 만도도 보시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저는 아주 중장기적으로 뭐 지금 당장은 아니고 길게 보고 한번 좀 투자를 한 3, 4년 할 만한 기업은 개인적으로 현대오토웨버예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그 현대차 그룹의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만들잖아요. 예. 근데 테슬라도 아시겠지만 지금 자동차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통제를 하는데 근데 자동차는 그러니까 삼성이 갤럭시 폰을 만들지만 이 뭐죠 소프트웨어는 구글 거 쓰잖아요. 안드로이드. 네. 근데 자동차는 자기 거를 써야 될 가능성이 높대요. 내재화. 근데 왜냐하면 자동차는 안전해야 되거든요. 예, 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통합을 해야만이 좀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외부 거 뭐 예를 들면 구글의 웨이모 걸 갖다다가 현대차에 넣는다. 그거보다는 현대오토웨버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뭐 미국의 이 앱티브라는 회사랑 또 합작사 모셔널도 만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자율주행은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니까 현대오토웨버의 위상이 저는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는 이런 기업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가 R&D 조직 재편을 했습니다. 네. 전기차 또 미래차 중심으로 바꿨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수소차와 관련된 종목들 잘 가고 있다고요, 박소영 캐스터? 네, 맞습니다. 현재 수소차 관련주인 상하프론테크가 4.7% 오르고 있고 세종공업도 3%대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수소차 시장을 3배 이상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전기차나 자동차 부품줄처럼 수소차 관련주들도 키 맞추기 하면 올라올 수 있을까요? 예, 수소차도 사실 전기차에 비해서는 시장은 작지만 어쨌든 현대차가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1등이잖아요. 그렇죠. 도요타랑 이제 경쟁은 하지만 거의 지금 독보적인 좀 상황이고 특히 수소 트럭이라든가 또 이미 넥소 같은 이제 차를 만들어서 굉장히 좀 선풍적인 또 인기를 잘 끌고 있기 때문에 수소도 하나의 또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수소는 좀 아직까지 대중화가 지금 되지는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인프라 때문에 수소 충전소가 좀 먼저 선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소가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에서 수소 충전소를 만들기도 어렵고
이거를 만드는데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차는 공급할 수 있겠지만 인프라가 좀 먼저 성격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차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전기차 쪽에 네. 좀 더 비중을 높이시는 전략이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어쨌든 현대차 중심으로 이쪽 투자가 좀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는 저는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워낙 뭐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 다 지금 골고루 성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수소차는 핵심 소재 기술을 갖고 있거나 뭐 그런 부품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 특히 아까 이제 상하프론테크 얘기도 하셨지만 미국의 이제 고사가 이제 독점을 했던 막 전급 집합체라고 하는데, 이게 수소 이온을 뭐 이렇게 약간 필터를 통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그런 이제 약간의 뭐 분리막 같은 건데요. 그런 것들을 국산화해서 또 이제 어쨌든 앞으로 이 현대차 쪽에 많이 납품을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관심을 가져보시고, 또 효성 첨단 소재가 탄소 섬유를 만드는데 그렇죠. 수소 연료 탱크는 수소가 이게 폭발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자꾸 이게 이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속 용기에 담기면 이게 터져버리면요, 난리가 납니다. 이게 사람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네. 금속 파편이 튀니까. 그래서 탄소 섬유로 반드시 이걸 바꿔줘야 돼요. 탄소 섬유는 그냥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풍선 같은 거예요. 터져도 풍선처럼 예. 바람 빠지는 것처럼. 그래서 위험성이 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 섬유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또 효성 첨단 소재.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그 중에서 반드시 이 회사 제품을 써야 되는 그 핵심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수소 관련주 위주로만 좀 압축을 하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요즘에 또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이 카메라 모듈과 네. 관련돼서 오늘 또 하이비전 시스템도 2.16%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 종목들 가운데 하이비전 시스템을 탑픽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이비전 시스템이 일단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게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카메라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해주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애플 항상 이제 아이폰 수혜주하면 하이비전 시스템이 항상 나오는데 뭐 실적도 여전히 괜찮고, 그리고 어제 기사가 나왔던 게 뭐냐면 이제 애플, 그러니까 대만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애플이 내년 뭐 9월 달에 뭐 갑자기 자율주행차 출시한다. 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2025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이면 너무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사가 진짜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애플이 그런 자꾸 뉴스가 나온다는 건 한단 얘기니까, 그렇게 보면 애플이 누굴 선택할 거냐 이거죠. 차를 만들 때 중국 회사 제품을 저는 쓰기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그 정책 때문에 중국의 부품 공급망을 이용하기는 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었던 그 아이폰에 공급하는 중국 업체 오필림이 퇴출당했어요. 애플 원래 벤더였어요. 네. 근데 LG노텍, 샤프, 오필림 세 개인데 이 중에 오필림이 나가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인권 문제 때문에. 그래서 LG노텍이 어떻게 보면 또 반사이익을 얻은 건데, 이게 애플카라고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애플카에 들어가는 만약에 카메라는 대부분 또 LG이노텍이 담당을 할 가능성이 네. 높고, 또 거기에 관련된 이 카메라 검사 장비를 하이비전 시스템이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앞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애플이 계속 신제품을 만든다. 차가 됐건 아니면 또 AR 글래스도 내년에 출시 그렇죠. 예정이잖아요. 그런 것들 다 카메라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의 앞으로의 성장성은 좀 크다. 근데 좀 한 가지 좀 한번 계속 체크해 보실 게, 요새는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없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이비전 시스템이 3D 프린터 자회사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몇 년 전에는 막 핫했거든요. 근데 요새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3D 그렇죠. 이 프린터. 그래서 이쪽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저도 이제 아직 그쪽은 체크 안 해봤는데 한번 주주분들이라면 3D 프린터 하는 사업도 한번 잘 되고 있는지 그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각 현재 특징적인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죠. 박소영 캐스터. 네, 장 초반 덴티움이 하락 VI가 걸리면서 현재도 1%대 빠지고 있는데요. 임플란트 수출이 역대급으로 호조를 보였다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거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반영된 결과일까요? 예, 덴티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오스테 임플란트, 뭐 디오가 이제 우리나라 3인방인데 지금 임플란트 수출 뭐 12월에도 계속 잘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출 지표로만 보면 되게 좋은데 아마 이제 또 그런 것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차익 매물도 일부 나오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근데 최근에 제가 이게 수급 데이터를 보니까 개인들 매도가 좀 많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 양도차익과세 좀 약간 앞두고 선제적으로 좀 물량을 털어내려는 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악재가 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내부에 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것까지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지금 분명히 표면적으로 나온 데이터는 수출도 너무 잘 되고 실적도 아마 내년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말 앞두고 그러니까 다음 주 28일이죠. 그때까지 주식을 갖고 계신 분 중에 만약에 덴티움을 내가 10억 이상 갖고 있다. 그럼 대주주의 이제 요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그 덴티움이 사실 연초 주가가 4만 원 정도에서 스타트를 끊었거든요. 지금 6만 5천 원이니까 주가가 한 50% 이상 올라 있어요. 연초 대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만약에 10억 이상 가지신 분들 중에 많은 수가 수익이 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럼 내년에 양도차익과세를 좀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회피하는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아닌데도 이렇게 쭉 밀렸다는 거는 누군가 좀 급하게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이거는 뭐 저희 그냥 추론이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개인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좀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2월 8일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물량을 외국인 기관이 고스란히 받아가고 그러네요.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양도차익과세 물량 회피다.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악재가 아니라면 이런 것들은 결국엔 오히려 비중 확대 기회가 되겠죠. 이게 29일부터는 오히려 급등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네. 항상 코스닥 이 중소형주들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배당락 전까지 쭉 빠졌다가 배당락 당일부터 급등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혹시 주주분들은 악재만 아니라면 불편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가 매수 측면이 좀 들어왔는지 오늘 네. 장중 네. 저점 대비해서는 상승폭 상당 네, 부분 맞습니다. 줄어들었네요. 덴티움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을 들어봤고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 오늘의 또 스타는 삼성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반도체 기판 쪽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각 현재 6% 내외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재평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사업부가 좀 세 개인데, 네. 그러니까 하나가 카메라, MLCC 패키지 기판이 세 개거든요. 근데 카메라가 제가 알기로는 비중이 좀 제일 작은 걸로 알고 있고 가장 핵심이 MLCC예요. 근데 MLCC가 이것도 역시 똑같은 논리였어요. 이거 이제 피크아웃 아니냐. 올해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빠졌어요. 근데 이제 MLCC가 주로 들어가는 데가 두 개거든요. 자동차랑 스마트폰입니다. 근데 자동차는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고 근데 비중이 많은 게 스마트폰인데 올해 여름부터 스마트폰 데이터 꺾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막 네. 역성장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MLCC도 이제 별 볼 일 없다. 다 던진 거죠. 근데 이번 11월 달에 드디어 역성장 폭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 8%, 9% 이렇게 찍다가 이제 마이너스 한 1% 안쪽으로 역성장 폭이 줄어들었고 11월에는 중국 스마트폰은 오히려 성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 나왔지만 삼성전자가 내년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치를 3.3억 대인가요? 굉장히 크게 올려버렸더라고요. 이게 부품이 10%만 출하량이 증가해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데이터가 10%만 증가해도 부품 매출액은 40에서 50%가 급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네. 채찍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거든요. 그래서 MLCC도 이제 나쁠 게 없는 거죠. 거기에 또 오늘 하나 이제 어제 뉴스가 나왔지만 FC BGA라는 이제 기판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서버나 컴퓨터에 들어가는 큰 기판이에요. 그걸 나타내는 용어인데 여기 1조 원 베트남 공장 증설을 한다는 네.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게 인텔 수주 받았다는 뉴스가 하나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라서 뭐 저도 정확히 고객사가 그게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한 언론 보도에는 인텔이라는 회사명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텔이 아마 그 인텔 공급 목적으로 삼성전기가 시설 투자한 거 아니냐 이런 좀 추측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기가 또 고객사도 굉장히 다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새 심텍, 대덕전자, 뭐 코리아서킷 그 패키지 기판 회사들 주가가 다 날라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형님인 삼성전기가 유일하게 지금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갭을 메꿀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삼성전기 좀 쉽게 매도하지 마시고 한번 지금 IT 하드웨어가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기도 주가 좀 상승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LCC와 관련해서 사막 컨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제- 사실 예. 올해 주가의 수준이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어요. 네, 사막 콘덴서하고 약간 근데 삼성전기 차이점이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사막 콘덴서가 자동차 비중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좋아질 수밖에 그러네요. 없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이번에 마이크론이 그 IR 할 때 여러분도 그 한번 해석한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거든요. MLCC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어, 그게 예. 왜냐하면 이 바퀴 달린 PC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 자율주행차를 예. 그렇게 되면 그 전력을 다 이제 효율적으로 컨트롤 해줄 수 있는 MLCC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MLCC가
앞으로 탑재가 되니까 사막 콘덴서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기랑 사막 콘덴서는 좀 비슷하게 저는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밖에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죠. 박소영 캐스터. 네, 최근 12월 들어서 반도체주들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 3분기에는 디램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리 반영되고 있는데요. 이 장비와 소재 부품주들 다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섹터를 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반도체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 이제 먼저 메모리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네. 사실 메모리는 항상 그렇지만 그 사이클을 많이 탄다는 얘기가 좀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 논리에는 이제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게 올해 보니까 이제 사이클이 점점 얕아지고 있어요. 옛날엔 진폭이 너무 컸는데 이제 마이크론 CEO도 분명히 언급을 한 것처럼 진폭 자체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세계 업체가 이제 과점을 하고 있어요. 과점에서 공급은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좋은 사이클이 앞으로 나올 것 같고 근데 설비 투자는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메모리 쪽으로는.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만약에 소부장을 한다면 역시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으로 좀 보는 게 좋다. 특히 파운드리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후공정이거든요. 이제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이쪽을 대부분의 업체들이 대만 업체에 많이 의존을 했거든요. 일본하고. 근데 이쪽도 이제 국산화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산화 니즈와 좀 관련해 가지고 후공정과 관련된 기업들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거기서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네페스라든가 테스나 LB세미콘 이게 후공정 이제 서비스하는 업체고 네. 그거 말고도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건 장비 회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가 이제 이 웨이퍼 절단 장비를 주로 만들어요. 그래서 칩을 절단하는 그 장비인데 주로 이제 후공정에 쓰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레이저 장비 만드는 이오테크닉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후공정에서 독보적인 어떤 이제 생태계를 구축한 기업들이니까 혹시 소부장을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 그쪽 sek터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앞서서 반도체 이 소비자들이 이미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좀 한 다음에 내년 1분기에 좀 흔들릴 때 재매수를 하자라는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도체는 매도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네. 저는 더 갈름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게 사이클이 사실 어디서 꺾일지 몰라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올해 2차 전지 소재가 엄청난 퍼포먼스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에코프로 BM을 저도 봤을 때 아, 이 정도면 이제 빠지겠지 이러는데 더 가더라고요. 네. 계속 올라가요. 왜냐면 모멘텀이 붙으니까. 저는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모멘텀이 이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함부로 여기서 열차에서 내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중간중간 한 번씩 흔들릴 때 있을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좀 사고 싶었던 반도체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담을 수 있는 기회니까 지금 뭐 이렇게 너무 올라간 걸 쫓아가자는 것도 저는 당연히 그것도 반대는 드리지만 지금 상황에서 못 오른 또 반도체 섹터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소재 회사들이 네. 뭐 솔브레인도 그렇고 이쪽은 또 오히려 못 간 게 있어요. 그래서 가격 부담 없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쪽을 찾아보시되 보유하신 분들 내가 어쨌든 뭐 저는 대부분 고생하셨다고 생각해요. 올해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 너무 힘드신 시간을 보냈는데 그걸 그냥 잠깐의 그 수익을 내고 파는 거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계속해서 가지고 가자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됐고 화이자 그리고 이어서 머크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 긴급 승인이 나면서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이제 올라오고 네. 있잖아요. 이 종목들도 중장기적으로 지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중장기죠. 어차피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미래잖아요. 네. 뭐 리오프닝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시 아마 올 빠르면 겨울에 한번 뭐 동남아라도 한번 해외여행 가려고 하셨던 분들 계셨다가 그럼요. 지금 또 모든 게 안 됐죠. 왜냐하면 네. 지금 또 나가면 10일 동안 자가격리 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뤄졌지만 결국 내년 한 여름 지나면 아마 또 이런 그 해외여행과 관련된 이슈들이 저는 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지금 못하는 게 다른 건 그래도 어떻게든 하는데 해외여행을 지금 2년째 지금 못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보복 소비 면에서는 가장 폭발력이 있는 게 이 해외 여행주다. 그래서 여행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만 아직은 시기상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은 좀 남아 있다. 그래서 저는 내년 봄부터 한번 이 여행주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전에라도 혹시 한 번씩 주가가 급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겨울이라서 또 어느 시점에서 확진자가 늘어날지 맞아요. 모르니까. 근데 그런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빠지잖아요. 그럴 네. 때 담아보시고
지금 만약에 내가 리오프닝주를 한다면 내수 위주로 해야 되겠죠. 지금은 당장은. 왜냐하면 여전히 보면 백화점의 매출이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그 신문기사 보니까 보통 그 어디죠? 그 도쿄의 이세탄 백화점이 전 세계 백화점 매출 항상 1등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신세계 강남점이 전 세계 1등 했더라고요. 전 세계 1등이라고요? 전 세계 1등 했어요. 와, 네. 저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보복 소비가 백화점에 다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소비가 이제 양극화되는 건 사실인데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더 쏠리는 것 같아요. 네. 백화점으로. 근데 백화점 주가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잘못 PER이 갔죠. 5~6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확진자 늘어나면서 같이 빠졌는데 충분히 가격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아마 이 리오프닝주를 사신다면 오히려 이쪽으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소비는 바로 할 수 있는 게 백화점 가서 뭐 백화점을 출입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백화점 업종 위주로 하다가 그 다음 순서는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만한 조짐이 보이면 주류 회사들, 롯데칠성 아니면 하이트진로,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해외여행 이런 순서대로 한번 이 시나리오를 쓰셔가지고 한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니까 내려가고 있는 것이 재택근무라든지 네네. 원격 진료 이런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할 가능성을 염두를 해둔다면은 이렇게 내릴 때 사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게 이런 예.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구조적으로 이럴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거는 저는 다 정상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시기가 오미크론 때문에 좀 늦어져 버렸어요. 또 오미크론 아니었으면 사실 10월부터 우리 위드 코로나 시행을 했잖아요. 사실 근데 오미크론 때문에 이게 다 무산이 됐지만 오미크론 지금 치사율도 낮고 하니까 또 지금 가장 결정타가 나온 게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승인받았어요. 네, 그렇죠. 굉장히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는 그 리오프닝으로 가는 거를 저는 막을 방법은 좀 없다. 결국엔 방향은 정해졌다. 그래서 이런 재택근무 관련주라든가 뭐 아니면 아까 말씀 뭐 백신주는 저는 장기적으로는 좋게 봐요. 왜냐면 백신은 그래도 계속 어떤 전염병이 또 나올지 모르니까 수요도 꾸준하고, 그리고 오미크론이 완화된다고 해서 우리가 백신을 안 맞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계속 맞아야 예. 돼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백신은 좀 제외를 하더라도 진단키트라든가 이런 이제 재택근무 관련주, 음압병실 관련주는 혹시 뭐 확진자가 늘어서 한번 또 급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무조건 꼭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정리를 하자. 구조적으로 예.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은 아니에요. 결국엔 내년에 꺾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 배터리 셀 업체들이 괜찮네요, 박수영 캐스터. 네, 맞습니다. 대부분 빨간불 켜내고 있는 가운데 현재 SK이노베이션이 좀 두드러진 상승을 보이면서 4%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3조 원 규모 투자 유치에 나선다는 설이 돌았고 또 분할과 관련한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예, SK이노베이션은 이제 물적 분할과 관련해서 먼저 좀 조정을 또 많이 받았던 편이고 굉장히 부진했어요. 그리고 지금 주가 수준을 계산해 보면 정유하고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 있잖아요. 그 두 개 이제 지분가치 합친 게 지금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배터리 가치가 거의 없어요. 지금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적 분할 하는데 사실 물적 분할을 해서 상장을 하더라도 SK 이노베이션이 그 회사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는데 시장에서 아예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가치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좀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뉴스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증권거래소에서 한번 제도 개선을 해보겠다. 네. 그러니까 물적 분할이나 아니면 이제 자회사,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상장할 때 이중 상장 이슈가 좀 있는 기업들을 뭐 못하게 한다거나 뭐 제재하는, 아니면 개인 투자자, 소액 투자자들을 위해서 매수 청구권을 부여한다거나 이런 이제 것들을 좀 제도 개선을 하려고 좀 연구를 좀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거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주가 안 좋았던 회사 중에 하나가 이노베이션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법제도화가 돼가지고 이중 상장을 막아버리면 SK이노베이션 소액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주가가 한 10% 가까이 올라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이 굉장히 지금 주가가 물적 분할 이슈에 민감한데 적어도 지금 주가에는 그런 건 충분히 다 반영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나쁠 건 없다. 다만 그 이슈가 이제 완화되면 주가가 튈 수 있고요. 그다음에 3조 원 이제 투자 유치 관련해서는 아까 공시가 떴던데 확인해 보니까 아직은 결정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진은 좀 어느 정도 하는 것 같긴 한데 회사에서 아직은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이 되면 아마 공시를 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라도 이 배터리 회사들은 돈은 필요해요. 그래서 뭐 유상증자를 해도 할지
물적 분할을 할지 뭐 이런 선택의 문제인데 사실 유상증자를 했으면 주가가 이렇게까지 안 빠졌을 겁니다. 이제 그날은 빠졌겠지만 왜냐하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회사 지분을 더 내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유증을 하게 되면. 근데 물적 분할을 하면 내가 못 가져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빠졌던 건데 어쨌든 투자 유치가 됐건 어떤 이제 자금 활동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된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추후에 공시 나올 때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다 여전히 바닥이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되 LG화학만 지금 못 가는 게 아무래도 다음 달에 에너지솔루션 상장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기업 가치상으로는 절대적으로 싼 건 맞거든요. 지금 아예 그냥 배터리 지분 가치를 80% 정도 가져가는데 전혀 지금 인정 못 받고 있어요. 내년 상장 이슈 상장하면 당연히 LG 에너지솔루션 사느라고 이거 팔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우려감 때문에 빠졌는데 지금 주가는 절대적으로 싼 건 맞으니까 주주분들은 저는 좀 아직은 보유해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LG화학 가지고 계신 분들 마음고생이 좀 네. 심하실 것 같은데 고유의 의견 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알아볼까요? 박소영 캐스터. 네, 최근 컴투스홀딩스란 종목이 4거래일째 견조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숨을 고른 후 다시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내년 P2E 게임 출시를 다소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이 기회일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좀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네, 그 컴투스가 사실은 M&A를 지금 많이 하는데 NFT 게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게임 외에 확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그 개봉하잖아요. 넷플릭스의 고요의 바다 오리지널 네. 그 공유 씨 주연의 그 드라마 컨텐츠 제작사를 컴투스가 그 위직 스튜디오랑 같이 지분을 인수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또 이슈가 있어가지고 주가 흐름이 견조한 거죠. 그러니까 게임 플러스 이제 드라마까지.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어서 M&A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까지 한번 잘 들고 가는 전략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전장 라스트 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소영 캐스터 고맙습니다. 네, 시각 공략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STI 가지고 오셨네요. 반도체 내에서 STI를 특히나 주목하고 계신 이유는요? 그러니까 STI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물론 이제 장비들을 좀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제 주로 만드는 게 CCSS라고 이제 반도체 설비 투자 처음 할 때 공장에 이 가스 배관을 다 깔아줘야 돼요. 네. 그래야 이제 특수가스가 들어가서 공정을 하잖아요. 그런 장치를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고 또 리플로우 장비라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이오테크니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후공정 장비 보자고 했는데 리플로우 장비가 뭐냐면은 그 이제 덕산하이 메탈이 만드는 게 숄더볼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반도체를 기판에 이거 접착을 시켜야 되는데 네. 그 동그란 볼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보시면 위에 엄청나게 작은 그 공들이 그러니까 동그란 모양으로 붙어 있는 거 맞아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사진 보면 다 나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숄더볼인데 이거를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사람 손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리플로우 장비로 붙여요, 이거를. 그래서 그 장비를 만드는 후공정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앞으로 모멘텀을 저는 받을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테일러 공장 증설을 하잖아요. 거기에 관련돼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증권사 보고서도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주 중에서 지금 계속 종목들을 많이 찾아보는 게 여전히 저평가되고 좀 덜 오른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데 STI가 거기에선 딱 어울리는 지금 현재 PER도 8배밖에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멘텀이 있는 게 뭐냐면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OLED 장비도 해요. 네. 그래서 삼성이 이제 이번에 QD OLED 이제 패널을 생산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아직은 양이 작지만 OLED에 이제 필요한 그 잉크젯 장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효율이 좋다고 하는데 이 장비를 지금 고객사와 테스트를 거의 다 끝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은 이제 확정된 건 아니에요. 100%.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테스트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OLED 잉크젯 장비까지 만약에 납품을 하게 되면 내년에 우리가 좀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지만 OLED도 대부분 좋게 보시잖아요. LG 또 그렇죠. 삼성과 이런 이제 또 이 수주 뭐 기대감 이런 것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 이쪽 투자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STI는 두 가지를 다 누릴 수 있는 저는 그런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한번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T 하드웨어가 지금 시장을 장악하는데 그 두 가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